안녕하십니까. 수석 애널리스트 A입니다. 안녕하세요. B입니다. 자, 애널리스트님.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기업 정말 흥미롭습니다. 3년 내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알쏭달쏭한 상황을 데이터를 통해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은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데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수급은 왜 이렇게 차갑기만 한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그렇군요.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총 6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적과 주가가 왜 따로 노는지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심지어 AI 예측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투자 전략까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고점이었던 134만 원에서 무려 15%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실적만 보면 계속해서 위로 달려가야 정상 아닌가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시장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기술적 데이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트와 수급을 통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역배열로 바뀌면서 하락 추세가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아래쪽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인데요. 값이 마이너스 23만 8,500까지 뚝 떨어졌죠? 이건 아직 하락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님,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33.59라는 숫자는 뭔가요? 딱 봐도 좀 낮아 보이는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주가의 과열이나 침체 정도를 알려주는 RSI라는 지표인데요. 보통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많이 팔았다라고 보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거의 그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게 공매도 세력의 공격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 비중은 2~3%대로 아주 안정적이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44.5% 수준에서 큰 움직임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손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익을 냈던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려고 파는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술적으로는 단기 하락 압력이 분명 있지만 수급의 큰 축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회사의 사업 자체, 즉 펀더멘털은 정말 발표된 실적만큼이나 튼튼한 게 맞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은 매우 견고합니다. 특히 캐구 자주포나 천무처럼 마진이 높은 수출 물량이 확 늘면서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하나오션을 품으면서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방산 기업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번 고객이 되면 수십 년은 가는 방산산업의 특성, 이른바 락인 효과가 아주 강력한 경제적 성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경쟁사들과의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좀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게요. 위에 있는 PER 그래프를 보면 경쟁사들보다 한참 낮은데 아래 PBR 그래프에서는 압도적으로 높네요. 아니, 어떻게 주식이 동시에 싸면서도 비쌀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PER이 낮다는 건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PBR이 높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장부상 가치보다 훨씬 더 큰 미래 성장성을 보고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현재 가치는 저렴하지만 미래 가치는 비싸게 평가받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 분석의 세 번째 증거, 바로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하는 단기 시나리오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AI의 예측은 추가 하락이었습니다. 저희 GRU 모델은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05만 원 선까지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AI가 그렇게 예측했다네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애널리스트님, 이 GRU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GRU 모델은 과거 주가 흐름이나 거래량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미래의 패턴을 예측하는 아주 똑똑하고 진화한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펀더멘털은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왜 AI는 하락을 예측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시장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죠.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실적이라는 호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그 열기를 식히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겁니다. AI는 바로 이 시장의 심리적 냉각기를 포착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읽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외부 변수나 숨겨진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평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시 지표들은 모두 지정학적 긴장과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만약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확 풀리면 방산주 전체에 붙어 있던 높은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꼬리 리스크입니다. 물론 반대로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은 수출 비중이 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자, 리스크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기회를 찾아봐야죠. 맞습니다. 기회는 아주 명확한 곳에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유독 100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에 과거 거래가 집중된 두터운 벽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는 이 구간을 POC,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여기가 기술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방금 POC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네, POC,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던 핵심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내 본전은 지켜야 한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아주 강력한 방어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AI 예측,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 요인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종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전략은 바로 스나이퍼 전략입니다.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저격수처럼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AI가 예측했고 또 가장 강력한 POC 지지선이 있는 105만 원 근처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135만 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심리적 지지선인 100만 원이 깨지면 98만 원에서는 과감히 손절하는 전략입니다. 아하, 결국 오늘 분석의 결론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긴 잡되 그 칼날이 바닥에 완전히 꽂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펀더멘탈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훌륭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조정과 시장의 심리적 냉각기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